자극한 표정의 한 남자. 뭐야 이 자식! 벼란간 날아드는 욕설과 따기에도 남자는 속수무책 당하기만 할 뿐인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건 재수없게! 한마디 항변도 없이 묵묵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는 남자. 사람들의 모진 대우 속에서 그가 전하려고 한 것은 고작 명함 한 장. 그에겐 목숨과도 같았던 명함. 남자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일생일대의 시련을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서민 갑부. 가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의 인생 역전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는 비밀. 그 비밀로 연매출 20억 원을 올리는 서민 갑부가 있다. 그를 찾아 나선 곳은 서울의 영등포역 부근. 이 근처에 서민갑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예. 씨요. 이 근처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을걸? 네. 그 사람이요? 예. 몇십억 벌었을걸요? 몇백억 벌었을걸? 주변 상인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서민 갑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어느 골목길에서나 범직한 이 작은 이발소에 서민 갑부가 있다? 함부로 지금 안 되는데요? 차는 기다리셨나? 채널에 아, 예, 안 돼. 방송. 이거 하는 것은 이 빠지고. 아이 사진 찍지 말라니까. 나 찍지 말라고. 그거. 거기 나가면 안 되세요? 그거 400명 되는 분들한테. 극도로 예민한 사람들의 반응. 게다가 쉼없이 오고 가는 큰 액수의 현금까지. 사람들이 붐비는 이곳,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건강하세요. 하세요. 갈수록 호기심 자극하는 갑부의 가게.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여느 이발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제작진의 눈을 의심케 만든 장면 포착.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며 지나간 화면도 다시 돌려본 제작진. 응? 아니 이거 가발? 아니 이거는 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알보자. 근데 서민갑부시라면서요? 내가 뭘 서민 갑부요. 이렇게 어루만 집에도 하고 있는데. 서민 갑부 아니야. 가발 하나로 20년의 세월을 왔다 갔다. 가발집 서민 갑부 장만옥. 본격적으로 추적에 들어간 제작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사전에 양해부터 구했다. 누구나 쉽게 들리는 곳은 아닌 가발 가게. 그 구조부터 파헤쳐보기로 했다. 만우 씨의 안내에 따라 이발실에 자리 잡고 앉으면 쓰고 온 가발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고 그 사이 만우 씨의 손길을 거친 머리는 10년 이상은 젊어지게 된다는데 그동안 맡겨진 가발은 세척 과정을 거쳐 새 것처럼 관리된다. 여기서 제작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것은 바로 만우 씨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젊어지나?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되고 있는 거야. 젊어졌어? 젊어졌지. 훨씬 젊어졌네요. 여기 저 촬영한 사람 내가 몇 살로 보여 지금? 한 60 정도요? 어? 60? 큰일 났네. 요거네. 나를 여기에 예순 그릇만 먹었으면 겉어 갖고서 어이구 80인데 80이 다 돼가는데. 하지만 이런 마법도 가발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있을 때 가면 사는 것 같잖아.
이렇게 벗어봐 할아버지잖아. 그 저거 쓰면 그냥 젊은 오빠잖아. 사라진 청춘이 야속할 뿐이고 젊음 되찾은 남편 덕에 아내는 싱글벙글. 딴 사람 돼서 나가시네. 정수리에 내려앉은 세월 덕분이 할아버지 오빠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인상의 70%를 좌우한다는 머리 때문에 가발 하나도 그냥 허투루 써선 안 된다고. 본 뜬 걸 정확히 잡고 테두리를 정확히 해줘야 이게 뜨지 않죠. 좌우 각도 맞춰 중심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니 시간을 거슬러 풋풋했던 새신랑 시절로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니다. 초반에는 적응 기간이죠. 아주 달라요. 너무 신기해. 가발 옛날 결혼할 때 한 10년 전 모습 느낌? 그런 느낌 들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12월 20일 날 딸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장박사가 머리 숨다듬었느냐 그날 아주 인기가 대단했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날. 손님이 한 500명 왔었는데 왜 이렇게 젊어졌나고 묻더라고. 좋았어. 난 여기 한 20년 더 됐어. 그러세요? 다행이지. 야속한 세월을 꽉 붙잡아 주니 사람들의 지갑 열리는 것은 당연지사. 잠깐 지켜봤을 뿐인데도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만만치 않다. 이쯤에서 제작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서민갑부 만호 씨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걸까? 1월 5일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럼 어저께 얼마나 보신 거예요? 노코멘트. 대충 선생님 대충. 대충. 이제 딱 되겠지. 가자고요, 밥 먹으러. 여기서 포기하면 서민갑부 제작진이 아니다. 어제 얼마나 하신 건가요, 선생님? 아니, 그걸 뭘 닫고 하려고 그래요. 아,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되지. 이제 그만 얘기하자고. 쉽게 될 거라고 내초부터 생각도 안 했다. 안 알려주면 직접 알아보면 되는 법. 늘 그랬던 제작진 카메라부터 설치. 오고 가는 손님의 수 눈 빠지게 세어보는데 뒷문도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 급하게 뒷문까지 세어봤지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계산 불가. 하지만 서민갑부 제작진 사전에 포기란 없다. 10년 넘게 근무한 실장님에게 제작진의 통사정은 통했고 드디어 만호 씨의 비밀 공간에 입석 성공. 이게 손님들 머리 본뜬 거. 이제 본 뜨고 찾아가신 분들 거 보관해 있는 거예요. 소재 가발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머리 보는 보수나 추가 제작을 대비해 모두 모아둬야 한다고. 모아둔 머리 본의 개수만 세어보면 연매출액 추측도 어렵지 않을 터. 이게 한 달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방문한다니. 한 달에 몇십 개 되죠? 대충 몇 개나 되나요? 꽤나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임의로 한 달을 뽑아 세어보기로 했다. 한 달 동안 만호 씨가 새로 제작해 판매한 가발의 개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이고 70개네 이게. 웬만한 회사보다는 수입 짭짤해요. 저도 소망이 나중에 가발집 하나 차리는 건데 한 달에 30개만 해도 우리예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면적당 가격이 달라지는 가발 기본 가격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매출액이 무려 헐 8억 4천만 원. 어떤 판매의 노하우가 있게 한두 푼도 아닌 가발을 그렇게 많이 주문을 받는 것일까요? 이거를 모를 판인데 아이고. 생기는데 네. 마지막 바닥이라도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하시면 돼요. 만호 씨만의 마법의 주문.
저처럼 하시면 된다고. 저처럼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돌아서던 손님도 뒤돌아보게 만드는 만우 씨의 마법의 주문에 형님 아니 벙벙 뒤로 돌아보세요. 아니 보여드릴게요. 백발백중 만우 씨의 주문이 이번에도 통했다. 자석에 이끌리듯 상담실로 직행하는 손님. 머리 이거 홀딱 깎고서 또 본드로 붙이고 그래요. 그러면 가렵고 아프고 빠지고 그래요. 네,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장님 같은 거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어. 오른쪽으로 왔다 왼쪽으로 오면 그냥 이렇게 붙는 거예요. 붙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울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이건 보세요. 자, 더울 것 같은 거 안 더울 것 같은 거. 나는 바깥이 보여요 안 보여요? 훤하게. 보이네. 어?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뜨거서 그런 거거든. 네. 머리가 뜨거서. 가발을 써온 지만 벌써 40년째. 그동안 안 써본 가발이 없을 정도니 만우 씨 처음 가발에 입문하려는 이들의 두려움 누구보다 훤하다. 위에서 어디다 했느냐 그러면 얼굴 생김새 천차만별이듯 머리 모양도 머리카락 빠진 형태도 사람마다 제각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들어맞는 수제 가발을 만들려면 머리에 본을 뜨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마지막 단계. 내가 하는 거 쓴 거 같더라 안 쓴 거 같더라. 뒤에 있잖아 여기. 똑같은 머리를 해야 돼요. 몇 가닥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끊으면 어떡해. 이걸로 끊어도 상관없어요. 네? 몇 가닥만. 머리카락 하나가. 아까운지 알아요. 저도 머리 없어가지고 알아요. 하나만 빠져도. 머리 빠지는 애환이야 만우 씨도 누구 못지않게 잘하는 분야. 하게 된다니까. 비슷한 처지 겪는 사람들끼리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계약은 성사돼 있기 마련. 손님이 아닌 동기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만우 씨만의 판매 노하우라고. 뭐 발을 많이 안 해요. 그냥 가발 이렇게 쑥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손님 오시면 그런다고. 손님 뭐 어떻게 하는 거하고 가격 물어보시죠? 그럼 그렇다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격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가격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외출 준비로 분주한 만우 씨.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어디 가세요, 사장님? 대전 형님 집 좀 가려고요. 대전에서 형님은 만우 씨와 같은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다는 만우 씨.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같은 고민을 안고 함께 가게까지 시작한 형제. 누가 형제 아니랄까 간판까지 꼭 닮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형님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려나? 만우 씨가 매달 빼놓지 않고 형님의 가게를 찾는 이유는 바로 이 가발들 때문이다. 처음 함께 시작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더 편한 가발을 만들기 위해 형제는 매달 이렇게 머리를 모았다. 그래서 나는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에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테이프를 안 붙이는 그 테이프처럼 붙는 걸 개발했으면 좋겠고. 만우 씨가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발소를 했던 형님의 영향이 크다. 이게 손님들한테 보배라니까. 왜 그러면, 손님하고 동반자 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웃고 이해를 하는데, 난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 손님이 가발 벗으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확 빠져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 모양까지 다음거픈 형제. 머리가 없는 거 같다. 굉장히. 조금은 특별한 형제의 머리는 예나 지금이나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손님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진짜가 잘 할 걸 잘못했다고 하면서, 예? 내가 왜 늙어서 살았나 모르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오늘은 세상에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복이라고까지 생각하는 팔모.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22살에서 3살이었어요. 일찍 빠지셨네요. 일찍 빠졌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다고요. 말이 그렇지 장가도 안 갔는지 일찍 빠져나봐요. 어떡하나. 그 심정은 빠진 사람이나 심정 아직 모른다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만우 씨. 중학교는 언감생심이었다. 일찌감치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제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22살이 되던 해 출근 준비에 한창이던 제 눈에 몰라보게 휑해진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대머리긴 하셨지만 그래도 22살의 탈모라니 하늘이 제게 벌을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2년 만에 제 정수리는 60대 할아버지라고 해도 믿을 만큼 휑해졌습니다. 자, 골라 잡아. 100원. 100원. 이런 거 주면 돈 많이 들어가죠. 5개 사면 500원. 이거 못 사겠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발을 사서 쓰고 다녔지만 행여나 티날까 조금만 방심해도 벗겨져 망신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웃음거리 취급이나 했죠. 혹시나 누가 할까 전전긍긍.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무슨 모임에 가면 꼭 내 이름 놔두고서 뻑갱이, 곰꽃바라겠네, 대머리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재밌어서도 웃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기가 싫었어요.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졌으니까 이건 내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항상 나갈 때는 어떻게 하나라도 더 이렇게 덮어가지고 나가려고 했었고 이랬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온 신경이 내 머리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아우 좀 살살해. 정작 손님의 머리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겁니다. 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장난해? 어디서 굴러먹던 게 와서 남의 머리를 꼴로 만들어 놓고 지 머리가 젓꾸라지니 남의 머리라고 제대로 하겠어? 아유 짜증나 진짜.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 있던 시기에 그 사건은 저를 벼랑 끝까지 떠다 밀었습니다. 그런 욕을 처음 들어봤고 그렇게 화내는 걸 여자한테는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은 그때 그 감정은 내가 미용을 배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이랬던 생각이 싹 사라졌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젊은 나이에 명색이 미용사인데 제 머리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놀림은 미용사로 성공해보겠다는 평생의 꿈을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가발. 위기는 그렇게 기회가 됐습니다. 불행했던 20대의 탈모. 하지만 그 불행은 지금 일생일대의 행운이 됐다. 평생 컴플렉스였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쓴 가발이 인생을 바꿔놨으니 말이다. 이미 자기 자신부터 가발 사용자니 불편함이야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우 씨는 연구에 몰두했다. 바꿨을까? 그에게 애물단지였던 가발은 이제 보물단지가 됐다. 확 달라졌죠? 이게 가발의 묘미예요. 저기 있는 가발 다 선생님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는 가발. 값이 비싼 건 어찌 보면 당연지사. 100에서 150만 원 사이. 50만 원부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가 소장하고 있는 가발을 합치면 최소 1,400만 원 이상 소형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금액이다. 짧아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그 비 같은 거 올 때 비를 맞아도 상관없는 거, 뭐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헤딩해도 예, 머리가 안 흐트러지니까 이런 가발을 쓸 수가 있고요. 헤딩해도 네, 축구 할 때, 축구 찰 때는 축구 찰 때도 헤딩해도 이건 상관없으니까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은 골프 칠 때 이런 것은 모자를 써도 상관없는 거. 이건 왜요? 홍상기용 모발이라고 해갖고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거지 사람 머리처럼. 아 이게? 응. 아 이건 사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 사람 머리예요. 머리라고. 근데 어떻게 형상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그 70이고 뭐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 그 흰머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딱 쏘죠. 이러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가실 때는 어느 정도 또 그분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우리 그 옛날에 그 고전머리처럼 깔끔하게 아주 이렇게 또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제비, 옛날로 말하면 제비죠. 물에 강한 스포츠용 가발에 모자를 써도 놀리지 않는다는 가발,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는 개성 넘치는 가발들까지 그 종류만도 천차만별인데, 하지만 다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착용감이다. 이것은 내 머리가 보면 이렇게 붙어요. 자, 보세요. 붙었잖아요. 붙었죠? 그리고 붙었잖아요. 이게 수천 개 내 머리카락을 붙잡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있네. 여기. 꽈침 있네. 우리 피디님 잡아요. 이게 찍찍이요. 찍찍 소리 나잖아요. 찍찍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 이건 암수가 있어야 붙잖아요. 이거 손을 가지고 내 머리카락을 붙잡는 거예요. 암놈 역할을 머리카락이 하는 거지. 원래.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운동화에서 이렇게 그 아까 찍찍 이렇게 붙이더라고. 이렇게 좀 떨어졌나? 붙이더라고. 아, 저거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것도 한참 했었죠. 그래서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우 씨의 가발 가게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여성 손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나고. 그래서 모자를 쓰시는구나? 네. 제가 있으니까 이제 머리 하시면 모자 필요 없어요. 모자 좀 안 쓰게 좀 해주십시오. 40대 이상 여성 중 20-30%가 탈모를 고민하고 있다. 모자 좀 제가 벗겨 오겠습니다. 아, 이러시구나. 여성 탈모는 정수리부터 수치 줄어드는 것이 특징. 이게 없으니까 맨날 모자 쓰고 다니고 부분 가발 쓰고 그래요. 늦었으니까 맞춰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많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이 빠져요. 바람 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근데 바람 나기처럼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 나이에 한번 나보지요 뭐. 저는 책임 못 져요. 예. 유전이 원인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후천적 이유가 크다. 원인이 다르듯 가발의 모양도 다른데 틀리죠. 그리는 것도 틀려요. 양 사이드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여자분들이 양쪽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성 가발의 본은 둥근 이마선이 특징이다. 본까지 떴으니 이제 만우 씨의 마법이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할 시간. 얼굴형에 맞는 가발을 골라 권하기 시작하는데, 옆모습만 봐도 다른 사람 같은데요.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요. 옆모습만 봤어도 완전히. 가발 하나 썼을 뿐인데 얼굴에 화색이 돌고 풍성한 머리 찰랑이던 청춘 시절로 돌아간 듯 표정까지 젊어졌다. 네? 예쁘게 봐요. 어떠세요? 예쁜데요? 젊어졌네 훨씬. 어색해서 그래도 이런 모습을 안 봐서. 그런데 훨씬 예뻐지셨잖아. 진짜 기분이 내 머리가 이렇게 새로 태어났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여자의 변신은 뭐지? 가발로 시간 돌리니 머리숱과 함께 떠나버렸던 자신감까지 돌아왔다. 어떻게 보여요?
연세. 저는 뭐 20살로 보이지. 그거는 너무 예뻐. 40대? 40대도 너무했나? 40대 한 중반? 그 정도면 욕심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죠? 돈을 쉬어봐야 된대죠. 왜 돈 쉬는 것만 찍어? 참. 영원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청춘이 되돌아왔으니 얼마인들 아까우랴. 주머니 돈이며 쌈짓돈까지 총 출동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가세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갑부의 재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오랜 설득 끝에 갑부의 금고를 여는데 성공.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게 진정 갑부의 금고란 말입니까? 예? 여기 있는 건 2개밖에 없네. 더 있으세요? 많이 있죠. 통장이? 어디 있는데요? 이 통장만 보여주면 되죠? 그 속은 안 보여줘도 되죠? 네, 뭐 일단 가서 보시면. 그럼 가보자고요. 속은 안 보여줄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 진짜는 따로 숨겨져 있다? 여기 있긴 있는데 이게 통장이에요. 드디어 개봉되는 갑부의 재산. 확실하면서도 간단한 만우씨만의 우회 증식법. 은행을 가까이 하라. 저금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은행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통장이지 이게. 온 정신을 가발에 쏟다 보니 사실 만우씨는 투자나 재테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고. 돈이 생기는 족족 적금을 들다 보니 어느새 통장 개수가 이렇게 많아졌다. 한 20년 됐겠네, 20년. 얼마 정도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못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통장에 얼마 들어있나요? 그건 얘기 안 하는데. 아이, 보여주기 싫은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달라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민 갚으시잖아요. 아이, 문제가 되는데. 이번엔 진짜 서민갑부의 재산 대공개. 됐어요. 지금 얼마짜린데요? 아이, 그 얘기 안 한다. 얼마짜린데요? 가자고, 가. 아이고, 저 얼마짜린데요? 그거 말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안 됩니다. 끈질긴 제작진이 혹시 나중에라도 들이닥칠까? 마루씨 마무리까지 꼼꼼하다. 볼 겁니다. 우리 내 자산이 그건 더 되는데. 그래요? 예. 어디 또 땅이 또 딴 데 있으신 거예요, 저희? 자꾸 여기저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10억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아끼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그에게 집이란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좋을 필요까지는 없는 존재다. 아직 장가를 안 간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만우씨. 퇴근이 늦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의 저녁은 언제나 적적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우신 이 시간이 꽤나 견디기 힘들었다고. 사실 만우씨의 아내는 건강 때문에 지금 요양차 서울을 떠나 있다.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데. 높잖아요. 라면이나 하나 삶아 먹지. 삼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 치료를 해도 별 차도가 없더니 그 뒤로도 아내는 8번을 더 쓰러졌다. 뇌경색으로 이제 9번인가 쓰러졌는데 공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35년 전 소개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아내는 가발 쓴 것을 숨기고 결혼한 만우 씨를 실은 내색도 없이 이해해준 착한 여자였다. 가난한 살림에 이발소 일을 도와야 했을 때도 아내는 군말 없이 따랐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왔는데 식구가 저러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지난 걸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정말 몸이 부서지러 나중에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식구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저와 아내는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용일로 바지런을 떨었더니 조금씩 돈도 쌓였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추워. 저기 어르신. 왜? 저기 여기 찾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야. 여기. 우리는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우리 집이. 전 재산은 물론 빚까지 져가며 무리해서 마련한 집. 우리에게 남은 거라곤 팔지도 못할 쓸모도 없는 집터와 하루하루 불어나는 이자와 빚밖엔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어떻게 된 벌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2,000원, 3,000원 요걸 해가지고 1,500원 요걸 해가지고 그 몇천만을 그냥 한 방에 날라가 버리니까 죽고 싶더라고. 그랬는데 식구 있지, 애들 있지, 죽을 수가 없더라고. 빚은 쌓여만 갔고 갚을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처럼 벌어서는 답이 없었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우리 막내. 애미야 그만 가라. 어린 거 좀 내가 어떡해. 애미 그만 가. 애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얼른 가라.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 부부는 서울행을 결심했습니다. 맨주먹에서 시작해야 하는 서울 생활.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고생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이들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더라도 돈을 벌어갖고 니네들 학교도 보내고 싶었고 아빠는 못 배웠지만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심정이야. 정말로 안 좋죠. 가발으로 오세요, 가발. 저는 서울로 올라와 작은 가발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발 하나 사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매일 새벽 몇천 장의 명함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햇볕 한 번 못 보고 작은 가게에 갇혀 가발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되다 불평 한마디 없었던 아내. 장난입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머리숱 없는 사람만 보면 절박한 마음에 앞뒤 잴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발 하나 하세요. 뭐? 지금 가발 하나. 뭐야 이 자식? 야 임마, 너 아침부터 재수없게 두고 대물라고 약올리는 거야 뭐야 임마? 이 자식. 아이 재수없다. 퇴퇴. 야 자식아. 저는 단지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발 하나라도 더 팔아야 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그게 아니었겠죠. 모멸감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잠시였습니다. 그래, 가자.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생겼습니다. 뭐야? 그래? 정말 잘해드릴게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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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것까지 모를 거예요. 내가 뺨 맞고서 화장실 가서 울고 나왔다는 거.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서름은 막 눈물이 흐르면 또 닦고 나가서 또 명함도 흘리고. 왜냐면 이 손님을 놓치면 내가 죽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더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난 했을 거예요. 정말 더 할 수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는 순간 치명적인 단점은 최고의 강점이 됐다. 만우 씨의 아침은 해도 뜨기 전부터 시작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단지를 돌리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게을러졌다 말하는 만우 씨. 그의 인생 최대 위기라 생각했던 탈모는 마음을 한번 다르게 먹으니 복덩이자 최고의 행운이 됐다. 돈 벌어주잖아요, 이걸로. 한 번 벗을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버는데. 아들의 권유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아침 운동. 게으름이 날 법도 한데 만우 씨는 아침 운동을 걸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 헌데 그 이유가 건강 때문도 아니오. 낸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란다. 사실 만우 씨는 운동은 뒷전. 오늘도 가게 이름을 알리는데 여념이 없다. 안녕하세요. 진짜 많아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가발 안 하는데. 그래도 이 뒤에 머리가 없으시거든.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발. 이분이 가발하는 분이구나. 예, 전부 다 이렇게. 아니, 근데 신도림 같은데 썩쳤더라고요. 예. 저도 보세요. 이렇게 머리 없잖아요. 가발 하시는 거예요? 예, 특허까지 받았는데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었잖아요. 붙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발 이렇게 됐구나. 예, 가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되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아까 이 머리 없던 것이 들어서부터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싹 덮이는 거죠. 이게 허옇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난 뒤에가 많아요. 이게 많이 벗겨졌어. 예, 뒤에가 없으셔. 나 자신도 몰라. 뒤에 어떤 애 벗겨졌다고 그래.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예. 만우 씨도 처음부터 넉살이 좋았던 건 아니다. 처음에는 좀 머뭇했는데 지금은 어떤 분이고 머리 빠진 분들, 안 빠진 분들 상관없이 그냥 드려요. 지난 20여 년 동안 하루에 1000명은 만나야 했다는 그 머리숱이 없는 사람만 눈에 띄어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서 쫓아간다. 영업 안 하고 하루 역전 납부거든요. 한번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홍보는 어느새 그에게 본능이 돼버렸다. 머리 빠진 사람이 들어가고 얼른 쫓아갔겠지. 애달만 대로 문자는 풍부해요. 맨 머리 빠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 흔하디 흔한 게 거리의 전단지. 누구나 전단지를 들이밀면 모른 척 외면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된 게 만우 씨는 백발백중. 게다가 머리 맞대고 내용까지 살펴본다. 이제 자동이야, 자동. 자동이로다가 그냥 앞에 가서 인사 잘하고 이 밑에서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받아요. 이게 가게 뭔 가게 하나 해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쉼없이 울리는 만우 씨의 휴대전화. 김동석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명함 돌린 보람이 있나 보다. 이현숙 고객님 안녕하세요. 박두광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와 통화라도 하는지 만우 씨는 매 통화마다 친근하게 이름을 부른다. 예, 그래요. 사실 그에게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고객들의 전화다. 통화할 때마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만우 씨만의 오랜 단골 확보 노하우라고. 그러다 보니 휴대전화 속 단골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그의 재산 목록 1호. 이게 돈이에요, 돈.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고객에 저한테 저장된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저장돼 있어요. 3분의 1? 네. 전체 고객이에요? 네. 나머지 3분의 1은요? 저 컴퓨터에서 보는 거죠. 11,468명. 이게 저한테 재산이에요. 새로 오는 손님도 중요하지만 오셨던 분을 다른 데로 안 가고 내 손님으로 만드는 게 이게 더 큰 고객의 저의 노하우예요. 사모님도 들어서 하는 것 좀 보세요. 주문한 새 가발이 도착한 날.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발 하나 오기까지 좋기 한 달은 걸린다.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하려면 머리를 길러야 하듯 가발도 처음엔 장발 상태로 온다. 머리를 약간 짧게 해드릴까요? 짧게. 네, 짧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짧게. 얼핏 사람 머리보다 쉬워 보여도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바로 가발 커트. 광고 많이 안 해요. 커트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무리 가발 잘 만들어 와서 커트 잘 만들면 완전히 피가 나요. 티가 나요. 보면 이렇게 딱 내 머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길든지 뒤쪽 머리가 진짜 머리하고 똑같다. 진짜 머리가 똑같아. 경계선이 없어. 네? 경계선이 없다고요. 네, 경계선이 없죠. 최대한 자연스럽고 구분이 안 가도록 사람 머리와 가발이 절묘하게 섞일 수 있게 자르는 기술이 바로 만우 씨만의 커트 비법이다. 여기서 잠깐 일반 커트와 가발 커트의 차이 심도 있게 비교해보자. 가발머리는 일반 머리와 달리 가발 머리는 사선으로 잘라 붓끝처럼 커트하는 게 포인트. 그냥 얇잖아요. 일자로 잘린 일반 커트와 비교해보니 확실한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다. 가부의 가게를 관찰하던 중 든 의문점 하나. 가발을 맞추러 오는 사람보다 다른 용무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 멋지게 보여야 하는 특별한 날 꼭 필요한 가발 세척 서비스는 1회에 10,000원. 여기에 볼륨을 살려주는 드라이와 무릎을 써도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링은 공짜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이발이라지만 내 가발과 절묘하게 어울리려면 붓끝 커트는 필수. 이발비 10,000원. 가발의 색과 맞추기 위한 흰머리 염색 역시 1회에 10,000원. 알고 보니 가발은 새로 맞추는 것만큼이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못지않게 쏠쏠하다. 가발 한 번 하면 2, 3년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선하면서 4년, 5년도 쓰는데 그 2, 3년 동안 그 동안에 또 중간에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커트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커트가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서 다시 계산 들어갑니다. 이발을 포함한 모발 관리로 벌어들인 매출에 가발 관련 매출을 합치니 하루 매출액 약 540만 원. 이렇게 1년이 쌓이면 연 매출액이 무려 약 19억 7천만 원. 이렇게 모은 가부의 재산이 영등포와 화곡동에 각각 집이 한 채, 그리고 가부만 아는 통장의 잔고까지 합하면 자세한 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내 한희 씨는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해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온다. 그녀의 서울행엔 매번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함께한다.
여느 평범한 부부의 대화가 오고 가지만 만우 씨의 얼굴이 어째 불편해 보인다. 오늘 좀 괜찮아요? 자신을 만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은 모르지 않았을까. 만우 씨는 괜한 자책이 든다. 누구보다 그 마음 잘 알고 있는 아내 한희 씨가 먼저 슬그머니 일어나 자리를 피한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이곳은 처음 서울로 올라와 몇 년을 먹고 자며 일했던 공간. 하루 일가가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여기서 살았지 뭐.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모르고 살았다. 여기서 먹고 자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서 손님 맞이하고 끝나고 나서도 여기서 그냥 또 그 이튿날 할 거 준비하고 얘네들하고 맨날 살았지.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었다. 반전이 돼서 지금 머리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생업이 됐고 지금 더군다나 경기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호황을 누리니까 우리 남편도 그렇지만은 오히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라고 저는 저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감정이 이제는 감사로 또 마음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오자마자 아내 한희 씨는 여행 가방부터 풀어놓는데 가방에 가득 들어있던 건 바로 밑반찬.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먹을 거 해먹었어요. 행여 끼니를 걸을까 종종거리며 만들어 온 것들이다. 아들이 이걸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이 콩자반을 좋아하고. 내 몸보단 남편, 자식 걱정이 먼저인 한희 씨.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생활 속의 소소한 행복들이 한희 씨는 마냥 즐겁다. 한창 가게 일을 도울 땐 일하느라 바빠 잊어버렸고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론 제 몸 하나 간수하기가 힘들어 잊고 지냈던 순간순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뇌를 다치고 나니까 여기 어딘지 분별이 안 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나가면은 그리고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집 전화번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 오랜만에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지고 오랜만에 불 켜진 집에 들어오는 만우 씨. 덩그러니 혼자 있던 식탁 의자가 일주일 만에 짝을 만나자 만우 씨의 얼굴에도 남몰래 미소가 번진다. 오래간만에 바빠드리네요, 서강님을. 이런 일상적인 일 하나에도 아내 한희 씨의 마음은 새롭기만 하다. 이거는 됐죠. 식탁에 펼쳐진 진수성찬만큼이나 반가운 마음도 한가득이지만 만우 씨는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는지 아내 한희 씨가 먼저 나섰다. 서강님, 오래간만에 마누라를 보여준 소감이 한 말씀 하시죠. 응? 뭐라고? 여보 사랑. 여보 사랑의 소리 한 번만 해보세요. 빨리.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러고.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아유, 한국 남자들 참 멋없으셔. 아내 한희 씨의 농담에도 만우 씨는 좀처럼 웃을 수가 없다. 한희 씨가 평범한 일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무렵 만우 씨는 그런 아내를 뒤로 하고 혼자 몰래 밖으로 나왔다. 만우 씨의 무거운 발걸음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무겁기만 하다.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밤에.
맑았다가도 금세 흐려지는 아내의 건강. 아내의 밝은 미소에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만우 씨의 가슴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걔는 내가 가슴 아픈 것은 내가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돈도 벌만치 어지간히 됐는데. 그래서 억울했어요. 지금 있는 돈을 다 주고서 짓고 건강만 한다면 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며칠 후에 만난 만우 씨.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에 공을 많이 들이는데 가발장인답게 머리 감는 것 하나에도 노하우? 허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단다. 관리하는 것도 없고 그전에는 관리 많이 했었죠. 총각 때는. 근데 빠져라. 전두환 대통령 확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드라이까지 껌껌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가발까지 착용하니 외출 준비가 모두 끝났다. 오늘 그의 특별한 행선지는 다름 아닌 사진관. 아 근데 뭘 또 카메라 좀 따르고 하려고. 네? 따라와야지. 저기 머리 나이 좀 들어 보이는 머리 좀 이제 다시 하나 해야 되겠어. 그동안 했던 건 전부 다 젊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잘해봐요. 잘 찍어야 되겠다. 세번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머리 받고 막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당하긴 했는데 아니 왜 잘 나오게 해야지 왜 이렇게 못 나오게 하냐고 그러니까로 아이고 나도 머리 빠진 걸 못 나오게 좀 해달라고. 사진 내가 한 40 몇 년째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랬다니까. 네? 다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 나오게 해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이 머리 좀 많이 벗어지게 올해 대박 좀 나게 전두환 대통령 정도 확 빠지게 한번 만들어봐. 그래요. 참. 겨울이 참. 20년 전 처음 가발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섰을 때만 해도 비장했던 만우 씨. 가발 벗어봐. 많이 하여튼.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 없구만 몰고. 아니요 좋아요 많이. 이건 잘 나올 필요가 없지. 이거 진짜 못 나오게. 이게 못 나오게. 열받았다고. 그렇지. 이젠 표정도 자유자재. 노련한 모델이 다 됐다. 이거 사진 찍을 때는 가발 썼을 때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한다고. 아주 옛날부터 제일 좋았던 생각. 그러면 이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 벗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그래도 터졌을 때 생각하고 말 안 들어가지고. 생각을 바꾸니 감추고픈 단점이 돈을 부르는 장점이 됐다. 숨기면 숨길수록 내가 더 초라하게 보이고 숨기면 숨길수록 자꾸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나보고 대단하다고 했어요. 너는 타고난 놈이라고 했어요. 가발이 된 걸.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게 아니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도둑질 하는 거 아니고 사기치는 거 아니고 내 이거 직업이지 않느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다. 바꿨죠. 바뀐 것이 아니고 바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벽을 쓰러뜨리자 벽은 그에게 험난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만우 씨. 내 인생은 오늘도 반짝반짝 빛난다. 태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기재, 그리고 덮쳐오는 불행의 그늘. 황금빛 물고기를 만나 인생 역전. 20억 자산가로 우뚝 선 황태갑부의 독한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재산 목록 1호예요.